오늘의 메뉴판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메뉴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올라와 있습니다. 로봇주 이야기 오늘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상한가 터치했는데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올라서 200만 원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주 두 개를 또 갖고 와 주셨으니까 로봇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따른 지금 상승이 크게 나와줬잖아요, 반등이. 예. 자,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 피지컬 AI 쪽도 이제 다음 타자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음 달 8월 달에는 로봇주의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해봐도 돼요? 맞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게 앞서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로봇주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세트로 묶고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가 시장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별화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환매 돌릴 거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건드릴 수 있는 수급이 좀 몰렸던, 시장이 안 좋았어도 수급이 몰렸고 외국인들이 담았던 그 섹터를 보자라고 했을 때 로봇주여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시장 보면은 AI 다음 투자처가 어디냐,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은 또 피지컬 AI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뭐 직속 RX 사업 추진실을 또 신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로봇을 그냥 연구하는 조직인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로봇을 연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전략부터 하드웨어라던가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고 이런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이닉스는 반도체 원툴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컴퓨터 부품도 만들고 컴퓨터 쪽도 만들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 사실 공장 자동화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에 대한 공장 자동화 준비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사업 쪽, RX 신사업 쪽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아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다 로봇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세게 받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를 진행한 것도 맞지만 이번에서는 아예 사업 조직을 새롭게 만들면서 로봇에 대한 이제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뭐 실적 부분에서도 반도체 사업은 여전히 견고하겠지만 뭐 AI 메모리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할 거고 앞으로도 성장성은 유지되겠죠. 근데 우리가 반도체 이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이후 다음에 대한 성장축은 로봇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로봇주에 대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많이 움직여보고 많이 학습해보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실증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데이터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공장 자동화에 대한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대량 양산 체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로봇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수천 대, 수만 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결국 시장 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제가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첫 번째 메뉴로 갖고 온 이유도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 방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로보틱스에 대해서 성장축은 항상 또 열려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에 대한 먹거리라고도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분 자체도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냥 기대감만으로는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협동로봇에 대한 IB 시리즈도 상용화를 했었고 그 안에서 뭐 양팔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족보행 로봇까지도 계속
계속 다양한 제품군들을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양한 로봇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강점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RX 사업 추진실이 또 신설되고 나서 로봇 사업이 또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협업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볼 때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협업 부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지,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가 언제 공개되는지, 실제 생산 라인이 언제 투입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수록 우리가 더 체크를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또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제가 PPT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기사 제목 자체도 로이터 통신에서 갖고 온 건 일본 기업들과의 엔비디아가 또 로봇 기업들하고 AI 개발 위해서 또 협력을 한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7월달 초에서부터 나왔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로봇 기업들이 많이 힘을 못 썼었죠. 거기다가 이제 뭐 구글 딥마인드라거나 새로운 AI 모델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규제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짓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주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싸다는 구간으로는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강하게 반등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외국인 수급도 우리가 체크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안정적으로 좀 살아났을 때 로봇과 피지컬 AI주들에 대한 성장주들도 지켜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집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주 하면은 사실 또 빠질 수 없는 게 2차 전지거든요. 과거에서 뭐 우리나라 2026년 1, 2월 달에 상승장이었을 때 그때 AI, 피지컬 AI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뒤따라서 올라왔던 게 또 2차 전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방 들어오면 2차 전지와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가 로봇 기업들과 또 아니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지컬 AI 쪽 사실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조금 들려오더라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밀어주겠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좀 수혜가 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확인이 되면서 8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피지컬 AI 로봇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잖아요. 예. 자, 대장주에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있잖아요. 피지컬 맞습니다. AI 쪽에. 이 두 차트도 예. 좀 반등이 8월 달에는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머스트. 싶습니다. 저도 정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사실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았고 뭐 LG전자라던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물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이슈도 많이 받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이유는 많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상승률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다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사실 이제 피지컬 AI로 좀 엮이고 있고 그리고 뭐 완성차 기업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수급에 대한 꼬임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락했고 오늘도 사실 상승분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못했었어요. 물론 뭐 다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20% 이상 막 상승률 보여주고 되게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또 나타나줬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8, 9% 상승해줬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또 수급 쏠림에 의한 또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오늘 시장도 약간 그랬었어요. 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엄청난 또 호재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있던 자금으로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차도 사실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안 됐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8월 달로 갔을 때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들이 탔을 때 현대차하고 그리고 이제 LG전자라던가 현대모비스도 좋지만 사실은 로봇주들이 먼저 갈 때 이런 이제 굵직한 기업들보다도 부품주들이 먼저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대장주
주보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뭐 로봇 같은 것도 많이 개발했는데 결국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것도 중국산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품들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봤을 때 현대차 안에서 그리고 현대차와 밀접한 로봇 부품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모비스도 좋고 그래서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모비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나는 그냥 빠르게 좀 사고팔고를 좀 반복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현대 모비스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 모비스가 조금 더 탄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달에 로봇 랠리 희망해 보도록 할게요.